구정 지나고 우리 첫 모임인데 옛날부터 제가 한 10년 넘었죠. 우리 대구련 전국 대학교 한 200개 이상 대학 중에서 그래도 우리 북영대학교 불교 동문회가 천하 제일 동문회가 돼야 안 되냐 하는 심정으로 그래 사실 동문회 대학 법회 하는데도 그렇게 없는 걸 알고 있고 하더라도 또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야기하고 귀한 시간 내가지고 참석하는데 그래 하면 참 무의미하고 특히 우리 대구년에 존경하는 저 서울에 계시는 건순관 선배 계시는데 경남 지부장하고 그분 말씀은 그래도 우리 대구년 인원으로 모인 우리 모임에서 그냥 모이가 침묵식으로 해가 밥이나 먹고 등산이나 하고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건 일반 아무 뭐 침묵회 동기에 개모임에서 하는 게인데 우리 불교 동문회 불교 인연으로 모인 법회에서 모임은 그렇게 해서 되느냐. 최소한 참배나 하고 막 관련 차담식이라 할까 막 그런 모임의 의미는 좀 가미해야 그게 우리 불교 동문들 모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참 하시는 걸 듣고 참 말씀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영대 불교 동문회도 제가 이 앞에는 소동파에 대해서 또 우리 인문학 강좌를 했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죠. 전에는 드라마 붐, 그 다음에 K-팝, 식품, 지금 뭐 골프, 여자 골프, 배드민턴. 그리고 우리 사실 재작년 제가 남미 갔을 때도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런 데 갔을 때도 우리 가니까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하고 뭐 우리나라 연예인 대접받듯이 사진 찍자 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참 미상이랄까 대단하다 그런 걸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도 우리 한류가 세계를 휩쓰고 있지만 우리 문화는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던 우리 조상들의 의리랄까 창조 정신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지난 1000년 시대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뭐냐 하면 금속 활자를 발명해가지고 인쇄하고 유포하고 한 그거를 금속 활자 발명을 지난 1000년 시대 중에서 최고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금속 활자가 여기 거의 막 70학번대 많이 있지만 80학번 우리가 70학번 때까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역사니 배우기는 독일 구텐베르그가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해 가지고 했다 하는데 구텐베르그가 1455년에 세계 최초로 활자를 발명해 가지고 42행 성서를 인쇄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발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뒤에 1377년 직지 들어봤죠. 직지 신체요절 이 책이 발견되고 독일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 그런 것보다 딱 78년 앞섭니다. 78년 앞서서 우리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가지고 책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했겠지만 또 이게 최초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금속 활자로 찍은 책으로서는 직지가 가장 오래된 최고본이지만 가장 오래된 최고본이지만 실제로 기록에는 직지보다 더 오래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부에 이 앞에 동구 이산국집에 이야기했죠. 고금 상정예문이라 하는 거는 딱 책에 나옵니다.
1234년에, 그럼 요거도 몇 년입니까? 한 40년, 40몇 년 앞서죠. 앞선 여기에 고금 상징 예물을 인쇄를 했다고 아예 동부 이산국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 또 그 앞에도 또 있고, 그래서 지금 발견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찍지라 하는 게 지금 독일 구텐베르가 세계 최초라고 난리 치는 그 책보다도 지금 딱 78년, 정확하게 78년입니다. 앞선데, 그런 우리 조상의 설기와 문의 창달과 그런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부금지를 가지고 오늘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하고 그 다음에 목판 인쇄 술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카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강계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751년에 불구사 장군 또는 중군한테 이게 봉안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주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요거는 지금 유네스코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뒤에 목판 인쇄술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먼저 우리 찍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텐베르그가 1455년에 인쇄술 최고 오래된 그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건 아시다시피 최고 하면 높을 고를 해가지고 최고 높은 산 뭐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지에 올랐다. 뭐 관직이라든지 직이 그런 거 최고를 하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 최고 옛날 최고로 옛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찍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지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게 강화도 프랑스군이 침입해가 포로 싸고 해가지고 난리지기 102년에 1860년에 양료 서양놈이 소란을 일으켰다. 소란 11살이렇게 102년에 1886년 102년에 프랑스 군들이 강화도 침입해가지고 난리를 일으키고 그에 있는 외규장갑 전등사에 있습니다. 그걸 봤을지 모르겠는데 외규장갑 조선 왕실 의궤를 다 탈취해갔거든요. 그래 하고 나서 이제 통상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 해 1887년에 꼴랭드 프란치라는 사람이 프랑스 우리 공사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학구적이고 도서 수집광이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사로 와서 있으면서 모든 고서 같은 거는 다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프랑스로 가봤는데 10몇 년 후에 1901년에 프랑스의 모리스 꾸랑이라 그런 사람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제목이 조선 서지라고. 서지라고 뭐 책 극입니다. 책 서자에 기록할 지자 요러겠죠. 아마 조선 서지라고 해가지고 조선 책 목록 해가지고 그거 보면 직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직지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분이라 그런 것까지 명기를 했는데 그때는 워낙 조선에서고 중국에서 책이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관광을 못 받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좀 힘있는 사람이 뭐 해야 그리 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발표를 했지만 그게 인정을 그렇게 못 받았다가 그렇게 크게 빛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꼴랭드 프랑시가 어찌 가 있다가 좀 돈이 아쉬워서 그랬는지 미술품도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있다가 또 어느 기회가 되면 또 경매시장에 내가 또 팔고 그래 하듯이 1911년에 경매시장에 내놨는데 이 직지를 앙리 베베레라 하는 양반이 경매해가 구입해가 쭉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한 40년 후에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이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1950년에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이 책이 기증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잊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면 지금까지도 잊혀지고 묻혀지고 그냥 죽었을 건데, 우리나라에 여기 직지대문하고 박병선 박사라고 많이 들어봤죠. 박병선 박사라고 2011년 84살까지 산 80한 8살까지 사는데, 박병선이라 하는 여자라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리 사는 양반인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사회생활학과, 지금은 역사학과 나와가지고 1950년에 한국 여자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벨기에 가가지고 루뱅 대학인가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고, 또 프랑스 파리 대학 7대학에서 또 박사학위 몇 개 돼요. 그 양반이 1967년에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들어갔어요. 전정수 우리 앞에 사서로 그 근무해가지고, 그때 자기 한 일이 뭐였냐면 이벤트 박사라고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들었죠. 아주 유명한 우리 국사학자가 있는데 문교부 장관도 했고, 이벤트 박사가 자기 스승인데, 그 양반이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박병선 박사가 한테 파리 프랑스에 유학 가면 1886년에 프랑스군이 침입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조선왕실 의궤를 훔쳐갔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런 자기 은사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자마자 파리 도서관에 그 사서 들어가자마자 쫙 책을 찾다 보니까 뭐 코카콜라가 뭐 다른 거 하다가 발명행위 코카콜라 음료도 하고 하듯이 그 조선왕실 의궤를 찾으려고 하다가 직지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67년에 발견해가지고 연구를 쭉 나름대로 내가 한 5년 후에요, 1972년 세계 도서 책의 역사 종합 전시회가 프랑스에 열렸는데 그때 그 책을 출품했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연구 현대로 세계 최초의 금속학자 이제 책자다. 그때 메르그 42행 선수보다 78년 앞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 하고 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 세계 최고 오래된 책이라 하니까 그 프랑스 그 도서관도 그렇고 뭐 발음도 없더만은 요 내놓고 일을 하니까 왜 우리하고 인원도 안 하고 그리 했냐부터 제가 시비를 했냐 그래요. 그러고 나서 1975년에 그 아까 이야기하는 그 이병도 박사가 백인 양력대 훔쳐간 조선왕실 의궤, 근데 293건인가 그래요. 그걸 외고장가 297건이네. 요거를 찾았는데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없고, 그 베르사유 궁전 그쪽 베르사유 궁전 그쪽에 뭐 창고 비슷한 게 또 별관이 있었답니다. 그게 가니까 먼지 부득에 완전 방치대가 집에 있는 걸 그 조선왕실 의궤 발견했어요. 297건 껍데기 파랗고,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또 발표를 하고 1975년에 하니까 완전 프랑스에서 밑보이 있어. 이 우리 본거를 너가 뭐인데 이래가 가가려고 일하는 거야. 아주 밑보이가 짤이 있어. 1967년에 여기에 해가지고 1975년에 조선왕실 의궤를 발견하고, 그래가 1979년인가 근보사진에 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자기는 어차피 이제 그 직원은 아니면서도 계속 그 이제 도서관에 가가 일반인들 가니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번역도 하고 그런 박병선 박사인데, 그래서 직지도 대모 직지 대모라고 하거든요. 대모 같은 거는 엄마를 대신하고, 실제 낳은 사람은 엄마지만은 키우고 아주 오늘 그 사람이 있기까지 물심양변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 이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엄마 이상으로 한 사람이 대모거든. 대모. 그래서 직지 대모라고 부르거든. 이 사람이 아니면 직지라 하는 책이 발견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렇게 뭐 프랑스는 누가 그 뭐 한문 어디에 넣어 누가 너 그렇게 유심하게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병선 박사가 직지 대모를 하는데 박병선 박사가 유명한 사람이라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전북 도지사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아주 좋은 가문이라. 그래서 프랑스 유학도 여자로서 우리나라 이루고 가고 그리고 연구하고 일하다 보니 굉장히 씹도 못하고 독신으로 있다가 됐는데 그 양반이 발견한 게 직지라. 그래서 제가 직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 많이 들었죠. 직지. 그런데 우리가 뭐 직지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지신경이라고 하면 걔는 아니고 정신 명칭은 대군화상 내가 요즘 나이가 뭐 70 하나밖에 안 되는데 대군화상 초록 대군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여절인데 요거를 요 책 보면 저 인터넷이고 근데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책 끝배기에 보면 표지에는 직지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로. 그래서 직지심체 정식 명칭은 직지로 되어 있고 원명칭은 대군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 그래서 줄여서 직지심체 요절 또는 대군화상 초록 직지심체 요절 또는 그냥 뭐 직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직지신경이라고 하고 갱전이라고 하는데 갱전은 사실 육조 단경처럼 그런 거는 뭐 갱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갱이 아니고 책입니다. 요절 그야말로 대군화상이 고려시대 때 대군화상이 초력 간추리 초초거든. 록은 기록할 때 록이요. 간추려가 기록한 불조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직지 가르침 직지심체 직지인심 견성성불처럼 부처님과 조사들이 가르치는 불교의 요지 직지심체 그걸 갖다 요절 간단하게 절 간추려 가지고 연된 책이다. 그게 이제 그런데 대군화상이라 하는 양반이 1298년에서 1374년까지 77세까지 살았는데 이 양반이 이 책을 1972년에 1372년 75세 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72년 이 대군화상이 75살 때 자기 제자 중에 은민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아주 지극하게 스승한데 법을 요청을 하니까 자기가 중국에 가서 부처님 56대 조사 스님 아주 유명합니다. 서국천공화상 그분한테서 태고종 그 종교되는 태고 고스님이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고종 종교나 태고 고우라 쌓고 옛날에 또 뭐 우리 태고 고스님이나 도의스님이나 조계종 종교도 한점씩 시끄럽게 종교를 다툴 때 성철스님 같은 분은 태국 고스님이라 하고 다른 분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시대의 도의국사가 아니냐 그리 하고 하는데 태고종은 태국 고국사가 종교입니다. 그 태국 고국사가 법을 받은 사람이 중국의 부처님으로부터 56대
조사선님이 츠국 전공화상이거든요. 51대 츠국 전공화상한테 자기가 1351년에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법을 받고 52년에 서국 전공화상에 돌아가셨거든. 그래 넘어왔는데 그 법을 전해주면서 서국 전공화상이 배궁 스님한테 그 육조스님, 해능스님 앞에까지는 법을 전해줄 때 이제 바로 하고 가사를 전해줬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육조스님이 그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가사 없애버리려 했는데 그걸 정포로서 자기가 물종 간단한 메모지식으로 된 거를 자기가 스승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거를 자기 제자 법린이 배문화상한테 법을 간곡하게 청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아주 추가로 많이 해가지고 책 2권으로 상하 2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쓴 책이 배문화상 초록 배문화상에 뽑아 간추린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직지심적 가르침에 대한 그걸 간단하게 요목을 추려가지고 간추린 책인데 이게 2권으로 되어 있어. 상하 2권인데 요 내용이 아주 방대해요. 내가 그 읽어보니까 좀 길어서 무비스님 읽은 상하로 봤는데 요게 지금 내용은 우리 저 과거 7부부터 그다음 뭐 서천 인도 조사스님 28분 달마 대사까지 그리고 중국의 조사스님하고 큰 스님들 110분 그러니까 145분이라 그거 155가 칠종사건 있죠. 145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뭐 임종계라든가 제자한테 이야기한 정백계라든가 이런 좀 그런 거를 아주 요약한 책이 좀 두껍습니다. 이게 그 책을 상하로 이제 이분이 배곤화상이 지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거는 상하근 중에 사전은 없고 하근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견되고 나서 직지찾기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한때 뭐 현상금까지 걸고 했는데 직지는 결국 산들은 못 찾았어요. 지금 있는 거는 하근만 있습니다. 예.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직지가 배곤화상이 1372년 75살 때 제자 법린이 법을 간곡히 청하니까 자기가 앉아 써가지고 정보를 숨기고 그걸 자기가 이 책을 75대 때 썼는데 저는 74년에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고 나서 그 3년 후에 1377년에 요 제자들이 요 직지를 썼음 그걸 어디서 했냐면 아시다시피 충청도 청주 흥덕사 지금 씨가 있고 흥덕사 절이 없는데 흥덕사에서 요거를 할자를 인쇄했다 책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해 뒤에 1478년에 아까 요 배곤화상이 이 책을 쓰게 된 연유 제자 법린하고 또 자명하고 또 뭐 해전 같은 그 세 사람이 목판을 그 여주 치암산에서 그 했다고 했는데 1378년에 목판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거는 상하에 다 있어요. 이런 데 한 거는. 그게 지금 한국강중앙연구원 옛날 정신문화연구원하고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가지고 이제 내용이 다 있으니까 뭐 청주에서고 우리 국가에서 직지학원이 있으니까 상거를 이제 디지털로 복원해가지고 2015년에 모형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회 되면 그런 이제 그쪽 글자체를 활자로 만들어가고 그런 구상까지 가지고 있고 청주에 가면 직지 그거 헌터사지 지금 터만 있지만 경주 항명사 터점 그 흥덕사 지금은 없고 터만 있는 그 흥덕사 직지를 기린다고 도로 이름도 직지대로에다가 또 청주에 흥덕구도 있고 그렇고 또 청주 농협에 가면 직지 빵도 만들고
아주 막, 그 가면 청주에 가보면 내가 안 가봤지만 직지에 직지라 하는 게 곳곳에 시내 그게 있답니다. 직지. 예. 그뭐 요즘 특히 지자체 해가지고 뭐 행사 뭐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큰 자랑거리니까. 그러고 2004년이가 직지상을 만들어가 세계적으로 2년에 한 번서 2005년부터 직지상도 주는데 그로 청주시에서 전적으로 상금도 마련하고 주고 그런 또 직지에 대해서는 청주에서 아주 자부심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등책은 1377년에 인쇄된 요 그것도 상하중의 학원욕이 최고 오래된 활자 인쇄보입니다. 그래서 목판이 있고 활자가 있는데 목판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751년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는 뭐 그건 몇 년입니까? 6, 700년 앞에 이제 목판 인쇄되는데 목판 인쇄보다 철, 금속 활자로 된 걸 그 글자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좀 사람들이 예상을 생각하는데 금속 활자 한번 보이시오. 활자 이게 사화를 건다 할 때 죽을 사자에 사화 활자거든. 사람 글자가 이 활자라는 거야. 이걸 좀 이번에 나도 유심히 봤는데 사람 글자가 금속으로 만든 게 활자가 사람 글자, 죽은 글자가 아니고 목판으로 해가지고 쭉 반자신경으로 해가지고 만약 글자가 잘못되었다,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면 수정할 수 있어. 목판 다 새로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260피서 다 반영이 새로 깎아야 되는데 활자는 안 그래요. 그것을 빼고 받고 또 추가하려고 하면 우리 저 편지 쓸 때 그냥 뭐 용지 A4 용지에 편지 쓰다가 옛날 같으면 꾸겨가 버리고 또 쓰고 하는데 요즘 컴퓨터를 하면 쫙 하다가 잘못되면 수정하고 없애고 그 식으로 이게 사람 글자라고 해서 활자. 그래서 활자 여기 목판하고는 천지 차이야. 목판은 글자 하나 바꾸고 잘못됐을 경우에도 그 뭐 빼고 바꾸고 못 하거든.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수정하는 것도 뭐 바꾸면 되고 늘리는 것도 뭐 툭툭툭 뒤로 빼고 바꾸고 늘리면 되고 그래 그야말로 사람 글자라 이게. 그래서 활자. 그래서 이번에 참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이야기하는 금속 활자, 목판 활자는 말랐다 이거. 목판 활자라는 말 못 들어봤죠. 금속 활자는 옮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살리다 죽었다 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는 글자이기 때문에 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박병선 박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세계 최고 오래된 활자, 금속 활자는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직지대모라고 해가지고 박병선 박사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이야기하겠어. 아무런 목판 인사가 없는 겁니다. 인천 직지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예? 인천 직지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천 직지사는 아도화상이 처음에 그 성산 도비산에 그 상경해가지고 쫙 저쪽을 가리키면서 좋은 자리라고 절대된다고 가르치자 그죠. 직지 손가락을 다 가르치. 그게 제일 찐게 그게 직지사고 아도화상하고 성산 도비사 그 역사랄까 뭐 가설이랄까 무슨 전례오는 전례 뭐 그런 말이 직지사고 손가락을 가르친 저쪽에 아도화상에 가르친 게 직지사고 요 직지하고는 불조 직지성경 부처님과 조상스님들이 직지 바로 그거 직지 그 견성성불 직지 뭐이고 그 뭐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고 책을 뭐 그거 뭐 활자로 해가지고 예. 활자를 지금 주제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활자 활자로 가지고 찍은 책. 그 전에 그 책은 이제 뭐 반야신경도 섞이고 뭐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책은 아까 1377년에 예. 인쇄된 그 책이다. 책. 인쇄된 책이 남아있는 거는 그기고 그 전에 했다 그런 기록은 그 있어요. 책은 뭐 제목이 있는 겁니까? 그냥 제목이 직지라. 그냥 제목이야. 예. 요 우리 저 건강기 반야신경 저
금강연료 내가 있는 게 한 1300년대 만들었다고 뭐 이게 세계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본 책이다 이제 그리 되는 기죠. 그런데 남아 있는 거는 직지요 학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더 오래된 금속 활자가 있었어요. 활자본이.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고금 상정 예문,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 이야기한 지 고금 상정 예문인데 이게 정식 명칭은 상정 예문입니다. 그런데 뭐 붙여가지고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책에다 놓고 집사람도 했던데 그 고금 상정 예문 옛날에 안 빼앗아서 내는 머리가 안 좋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정식 명칭은 상정 예문인데 이게 아까 직지가 1377년에 인쇄됐다고 했죠. 이는 1234년 외역이 더 좋아요. 1, 2, 3, 4년. 그러면 이거 뭐 건백 한 40년. 이 앞서서 고금상정예문이라고 이 책이 할자로 인쇄했다고 분명히 책에 나와요. 이 앞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 때 최고의 문인이 동국 이상국집선 누구 이규보거든. 이규보가 최고의 문인인데 그때 시대가 최신부터 해가 무당정권 무인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 무인 밑에서 뭐 했다고 욕을 하는 사람 있지만 살아가려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뭐 무인정권 시대 오래되죠. 그 시대에 자기 뭐 어디 상간에 숨어 살 수도 없는 기고 그때 벼슬하고 글로 썼다고 하는데 아주 최고의 무인이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그 직위가 삼국이니까 그 동국에 대한민국에 대동이라 하기로 하고 동국이라 하죠. 우리나라 동국의 이상국 성은 이시고 이규보가 지위는 삼국이라고 하죠. 삼국이. 그래서 동국에 있는 이규보 이상국이 가지고 있는 문집을 해가 동국 이상국제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요 상정 예문은 1147년에서 1162년 한 500년 된 이 시대에 지은 책인데 고려 인종 때 금속 활자하고 예. 나무로 된 목판활자 딱 보면 표가 틀리니까 딱 보면 그 감정이 이제 그래도 참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나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금속발자 요는 정확하게 선화가 요가 여기 아닌데 선화가 요 설자가 한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선화 몇 년에가 중국 년화가 되어 있어요. 선화 7년이니까 그때 이거를 주조를 해가지고 찍었다 딱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가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최고의 목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무구정한 달인이나 관계가 없어요. 몇 년 언제 누가 찍었다. 그게 꼭 목판이라 그런 거는 확실한데 연도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네스코에 인정도 못 받고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그게 지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751년에 무구정한 달인이 우리 목판이 우리나라는 했다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연도가 뭐랄까 이게요. 불구사를 빈군 그국 현대가 751년이니까 그때 시아서니까 석가타반에 이때 한 해가 아니냐 그래 하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우리끼다 요게 나도 우리끼다 이야기할게요. 일본 사람대로 일본 사람들은 지금 770년에 놓은 백만답 다라기가 복판 인쇄물인 저기 이제 여지 것은 세계 최고라고 해. 저거는 그게 최고라. 백만답 다라기가 세계 최고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라 두고 또 중국 애들은 여기 우리 중국 스님이 써가지고 가서 우리끼리 다 갖고 그걸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까 목판이냐 뭐냐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데 목판은 유심히 보면 나무니까 나이대 여기 어찌 확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목판이고 그러나 또 누구는 뭐 활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금속 활자가 아니고 찰흙으로 만드는 또 인쇄물이라고
그 참 보면 전문가들이 그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판명을 또 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팔망대장경은 무슨? 그거는 목판이죠. 목판. 목판. 그거는 저 뒤에 행기입니다. 예. 목판이니까 목판은 금수 할자를 안 하고 목판을. 목판이 그 나무에 판각을 행기고 그 금수 할자를 하면 될 건데 왜 목판을 했는 거? 그게. 그거는 팔만장이나 그리 못하죠. 예, 그거는 왜냐면 강화도 그리 돼가지고 뭐 옛날에 뭐이고 몽고 침입받아 그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그 왕부터 국민까지 다 부처님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집 단계를 해가 그만한 그 나무로 판각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당시에 합자로까지 주저해가 그 어마어마한 양을 할 그 사항은 안 됐다고 보죠. 그래도 팔만대장경 그것도 지금 있는 게 제조대장경이거든. 제조로 그 물건을 만드는 뭐 제조한다 그 제조가 아니라 초조 대장경 제조 대장 그거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데 초조 수족. 조가 초조 조각하면 우리 저 조각한다 하는 거 아니나 색이 조자거든. 그러니까 초조는 처음 색인 거 그거는 먹고 집에가 다 타버리고 제조는 두 번째 색이고 조각한 대장이야. 그래서 우리 팔만 대장이 저가 제조 대장이 사는 그 제조 그냥 제조한 거 떡 제조하고 나무 무슨 제조하는 그게 아니라 초조 대장경은 몽고군의 집에 다 소집되고 그 다음 다시 조각하고 그 조각하는 거 아니나 이제 조속가 조각 그 조자라 그 조자인데 초조 대장경 대조 대장경 하는 거는 지금 인도 살만 대장경은 제조 대장경입니다. 제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목판으로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고. 목판 인쇄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우리 오래된 게 우리 불가가 석가탑에 놓은 무구정남 다락인데 우리 올 여기 앉아서 한 5분 10분 그냥 놓은 집에 불구사 오랜만에 한 우리 살짝 수리 한번 가봅시다. 불구사 불구사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다 최고는 아니지만 선택정도 잘하고 가늠도 잘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구사가 됩니다. 조계종 교구본사는 현재 지금 25개 교구본사가 있죠. 한번 봅시다. 우리 한 25년 전부터 사차 수련하고 찌에 따갑도로 이야기한 거 다 외우고 알고 있었기고 1교구본사는 서울조계사 2교구본사는 작년 재작년 과길이 개로할 때 우리 수원에 간 우리 용주사 3교구본사는 설악산 신흥사 4교구본사는 오대산 월정사 5교구본사는 중국에 있는 성지산 법주사입니다. 6교구본사는 춘천남도에 있는 마곡사 공주 7교구본사는 충남 예산 수덕사 8교구본사는 쭉 내려오면 대구 동화사죠. 은혜사가 찍지사가 그러고 9교구본사는 동화사고 10교구본사는 영천은혜사입니다. 11교구본사가 바로 여기로 불구사거든. 12교구본사가 요 내려와가지고 하동산계사 해인사 12가 해인사고 13이 쌍계사고 우리 14가 바로 부무사 그럼 15가 양산 통도사 16이 경북 어성 보은사 17이 17교구본사가 전북에 있는 김제 금산사입니다. 18교구본사가 장선 백양사 19가
구례함사, 20이 이제 그 서남사, 저 대고종 본산으로 되는 서남사고, 21이 순천 성남사, 22가 해남 대형사, 23이 제주도 가릉사, 24가 보장 선우사, 25가 저 남양주 우리 봉선사죠. 요 25가 이제 이 봉선사 이 집에 있고, 그다음 이제 군종 교구 본사 전국에 이제 군부대 저기 한 70개 정도 됩니까. 그다음 이제 해외에 있는 절이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원가사라든지 하와이에 뭐 그 이제 해외 특별히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사 교구 본사 여기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구사에 가면 불구사 해판이 보면 쭉 앞에 보면 일주문에 보면 불구사 그는 해판을 해강 김규진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저 큰 절에 해판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썼는데, 해강 김규진이라는 그 사람이 1866년에 태어나가 193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구한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제자가 이제 하가 이단 김문호 하게, 그 밑에 하가가 이제 운보 김기창 하게 그리 되는데, 이단 김문호 하게 같은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뭐 농계 영정이라든지 사임당 영정, 이순신 영정, 뭐 성춘환 영정 그림을 그린 사람이거든. 아주 이단 김문호 하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의 스승이 되는 분이 아까 이야기한 해강 김규진. 그분의 글씨가 이제 불구사 제가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래 들어가면 뭐 우리 수학여행 갈 때 많이 봤지만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면 청운교 백운교가 있고 옆에 연합의 진봉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글 백운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나오는 게 이제 다부탑입니다. 그 다음에 석가탑, 그 다음에 그 밑에 극락전이 있고, 또 대웅전 그 뒤에 있죠. 대웅전 뒤에 보면 무설전이 있고, 무설전 뒤에 보면 이제 가릉전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비로전이 있고 화산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면 불구사라도 한 2시간 하는데 대충 넘어갑시다. 불구사 대웅전은 해판은 확실하지는 않는데 숙종대왕 어필이라고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충북 우문사 대웅전 글씨하고 그 다음에 저 법주사 대웅 보증 글씨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절 행판이 숙종대왕이 썼는가 모르지만 그거를 본따서 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 쓰진 않았고, 그래서 불구사 대웅전 행판은 숙종대왕 어필이고 진품인지 오필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무설전이 있는데, 무설전은 통도사 경봉스님, 원강 경봉스님 글씨고, 그 옆에 극락전이 있는데, 극락전은 통도사 구화스님, 월화스님 있는데, 구화스님, 월화스님 지금 통도사에는 아시다시피 극락암에 경봉스님 라인이 있고 크게 문중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월화스님 문중 있는데, 월화스님은 구화스님의 상자입니다. 월화 구화해가 쫙 있고, 경봉스님은 극락암 해가지고 이제 백안스님 해가 강백들 태국 큰 강백, 종범스님이고 지한스님이고 다 그는 극락암, 예, 경봉스님 라인입니다. 그 외에 지금 이쪽 월화스님 라인은 지금 행문스님하고 쫙 있는 분들이 다 월화 문중이고, 그 보면 이제 극락전은 구화스님이 글로 썼고, 뒤에 그 오른쪽 대웅전 뒤에 무설전은 경봉스님이 글로 썼고, 무설전 뒤에 올라가면 간음전은 이제 소전 손재영 선생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전 손재영 선생이 있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비로전은 총문장 세분한 강석주 스님, 석주 스님이 비로전 그 글씨도 쓰고, 밑에 연합의 칠벽 위에 그 안양문이라고 했는데 그 글자도 쓰고, 비로전 옆에 나한전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 끝이 없고, 저 간음전 햄파는 전 최고 위쪽에 손정 선생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손정 선생이라고 우리 박광 선배님이고 나이 좀 드신 분은 들어봤을 텐데 소전 선생 선생이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요 근대 서예에서는 최고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이 1902년에 해가지고 8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세안도 있죠. 세안도 국보 180호 주사 김정이 있었는데 세안도도 이 양반 아니면 세안도가 뭐 불에 타고 없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2021년입니까? 자기 이건희 컬렉션 23,000전하고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기증한 거 있어요. 그 부산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그 전시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현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든지 다른 김홍도의 군성 병풍이 있습니다. 군성도 병풍이라고. 그거는 216호고, 217호고, 139호. 이 다른 김홍도의 그거 군성도 병풍은 국보 139호고, 또 현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216호고, 국보 금강전도는 217호인데, 17호인데, 이 세 그림을 다 손정 선생이 다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다가 세안도라고 뭐 아주 대단합니다, 김정희. 그거는 세안도는 자기가 손정 선생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우리 끄에 글씨 쓰는 걸 갖다가 서예라고 하죠, 서예. 그런데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서도입니다. 금도 태권도처럼 글로서는 도라고 해서 서도고 중국에는 서법이라 하거든요. 서법.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이 사람은 우리 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예라고 했습니다. 서예. 예술이다. 서예라 그런 말을 이 소전 선생 선생이 자기가 창안했어요. 그래서 소전 선생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 이쪽에 불구사 지금 일종하고 이쪽에 뿌리문 쪽에 보면 옛날에 주차장돼 그 올라간 동문이 있는데 그 보면 토암산 석굴암이라 하는 그로 박정희 대통령이 글로 썼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서예 은사라 청와대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소전 선생이 국회의원도 하고 또 최고의 극이고 여하튼 서예는 최고라.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 서예계도 꽉다 포진해가 있고 이 양반이 정치를 해가지고 가산 타파를 먹었어. 1960년대 민영부터 이제 58년도 했는데 1960년대 진도라 집이 그거 하다가 선거 자금 마련한다고 세안도도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기고 요 아까 이야기하는 김홍도 하고 요 김홍도 군석도 병품하고 139호 국보 그 다음에 겸대정선의 인왕제색도 하고 216호 그 다음에 금강전도 이거 값을 내릴 수 없는 거기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이건희 컬렉션 국가에 다 이재명이 기증한다고 했지만 23,000전을 기증하면서도 유일하게 요거는 안 했어요. 금강전도 너무나 이건희 회장이 아끼고 좋아하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전도는 국가에 기증 안 했어요. 남이 이런 거는 이재명이가 23,000전 이건희 컬렉션 하고 이 물건을 다 소장하고 모은 사람이 소전 선생이라. 그런데 이 물건을 또 정치한다고 세안도는 고리대금업자한테 이제 정치자금 한다고 맡겨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선거 좀 정신 차리고 물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집도 교자는 집도 팔고 자기 염전도 팔고 뭐 끝장도 팔고 해가지고 불 끄고 이제 가니까 이미 고려 대금 팔고 7사람이나 주인 바뀌었어. 시한도가. 그래 결국 개성 손색이라 하는 개성 출신 가구가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라. 저는 사치. 그래서 줄 리가 없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기 아들 손창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90몇 살 정도 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국가에 완전 기생을 했어. 그래가 청와대 방문해가 문재인 사진도 받은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90도로 민감한테 절을 했어요. 그 사진도 유명한데 손창근 이제 손재기 아들이 요는 이제 국가에 2010년도에 그냥 전시하라고 위탁을 맡겼는데 그 10년 후에 완전히 진짜 국가에 기증을 했어요. 아주 이 사건이 있은 그 유명한 시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이제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있을 때 자기 제자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상적이라는 우리 역관이라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이제 통역관이지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추사 제자인데 아주 귀한 책을 사가지고 주사 선생님은 그 요즘도 아니고 그 목포에서 갔는지 완도에서 갔는지 요즘 제주도까지 다 가가지고 서성한테 주니까 그거 보답한다고 시한도 얼마 안 돼요. 이 시한도를 이상적이 제자한테 주는 게 시한도 그 논에 논다는 말인데 세상 다 편할 때는 뭐 좋지만은 힘든 세상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꿋꿋하게 절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시한도 그 논에 나와요. 그래 그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그 뒤에 발문 충문 석행 성기 이만한 그림에 뭐 6m 10m를 했나 뒤에 뭐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독립 산직3민 중에 하나 오세창 그 선생이 썼고 그 다음 또 정인보 선생이 발목도 하나 썼고 그 다음 초대 부통령 한 이시영 박사 독립운동 지금 이종찬 노인회장 기부장 자기 이종찬이 어릴 때 중국에서 해방대가 손잡고 어릴 때 손잡고 자기 삼촌 이시영 초대 부통령 그 세 분 뒤에 발문도 있고 그래 쭉 해가 그 6m 10m 정도 태국 달리 있어요. 두루마기로 그 유명한 시한도입니다. 그 시한도를 이 사람이 후지스카 타카시라고는 일본 우리나라 경선제대 교수하는 사람이 1942년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돌아갔는데 1942년 후지스카 타카시라는 양반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일본에 1942년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손창이 아니라 저거 손정 선생이 그럴 수 있나 우리 고문을 있어야 되지.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장만해가 그 사람 물어서 동경에 위스카치 교수 집에 찾아가서 마침 병석에 누워있더래요. 1944년에 누워있는데 그 베개를 찾아가서 교수님 물건은 조선의 법이기 때문에 조선왕에 있어야 됩니다. 제발 좀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하니까 너 이 귀한 선물 주나? 그래 베개를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자기 아들 보고 야 아들아 이 젊은이가 조선 나라를 위해서 그릇한데 감동돼서 이걸 따면 혹시 팔면 이 젊은이한테 팔아라 소진한테 그래 했는데 소진 믿을 수 있나? 또로서 무지될지 모르는데 안 됩니다 얘가 글이 없어 해가지고 받아온 책이 그림이 시한도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미군 폭격으로 자기
있는 거 막 거의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그때 만약 손대영 선생이 안 가져왔으면 그 타고 없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이 가갔던데 그때 타고 나면 그걸 자식이 참 좋은 사람이지. 수년 전에 추사 김정희 연말 전에 과천에 있었거든. 경기도 과천에 있었는데 과천은 거기에 지자체 그 추사 나머지 다 소장품을 유물 다 넘겨줘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비스가 축하시였거든 요 교수. 그래서 그런 그게 있고 손재영 선생이 삼천석 군의 아들이라서 진도 서울 양재법부 졸업할 때가 이제 1925년이니까 한 23살 정도 되네. 1925.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합한 게 5년짜리가 고보지. 그때도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 중농지식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거는 1,500원 샀답니다. 1,500원이 얼마냐면 그때 서울에 기아집 한 줄 압시다. 고등학생. 그러면 게나 강화문역 앞에 또 학생만 쓰고 나가면 막 꼴떡품 사면 뭐 줄줄 따랐다. 알아보고 저러면 좋은 거 있으면 산다고 줄줄 따를 정도 아주 그때부터 젊은 때부터 컬렉션 우리 유물에 대해서 수집하고 일본에 뭐 그 돈을 싸들고 이 사람한테 100일이나 찾아가서 그리 해가 결국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오세장 선생 정인보 선생 그 발문 뒤에도 보면 손군의 덕분에 그리 넘어왔다고 하고 아주 칭찬 그런 게 막 뒤에 막 요즘 같은 문제 댓글이지야 그런 거 중공 발문을 이제 두루마리가 다 해놔서 그게 유명한 시한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139 따놓은 김홍도 요 그림하고 경제 정선의 요 인왕 제색도 하고 인왕 제색도는 제색이 이제 비계일 제자인데 인왕 제색도는 인왕산이 서울에 인왕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가 비계일 제자거든요. 인왕 제색도 인왕산이 비계이고 나서 그 무서 그걸 그렸는데 자기 친구 60년 지기라고 합니다. 200년이나 그는 친구 시인이고 베스란 시인이 아빠 누워 있는데 그 가서 문병하고 그 지인 200년을 위해서 폐차를 뭐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완공에 와서 200년 친구는 4일 만에 죽었다 하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인왕제색도 이게 216호고 217도는 금강전도인데 금강전도는 그야말로 금강산 전도 금강산 1만 2천봉 전 모습을 담은 금강전도 이건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이 그리 아끼고 좋아하고 해서 다른 거 2만 3천 전은 이건이 컬렉션으로 우리나라에 기증했지만 요거는 보안미술관 지금 이제 리움미술관으로 바뀌었죠. 그 보관하고 이제 안 주는 게야. 아버지가 너무 아끼고 했고 또 가치를 매기었다. 다 국보입니다. 이 세 가지도 1970년인가 72년에 국회에 나올 때 맡긴 거를 이병철한테 법정 싸움까지 갔어요. 이병철한테 맡긴 걸 이병철 돈이 있고 또 안 보기 나중에 뭐 이래가 뭐 저게 우리가 샀다 어째 그래 법정까지 붙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는 또 이따 선생 소유품인데 이 당근 가버렸어. 국보만 해도 얼마입니까? 대단한 국보인데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게임을 한 5분밖에 못 하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1966년에 9월달에 스카탑이 무엇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엇이 기울어져가지고 그좀 뭐 문제가 있다. 지금도 뭐 포항 경주 가보면 이제 지진이 있지만 그 당시도 조금만 미진이 있어. 지직해봐야 지금 뭐 기록은 한 2도 정도 미진인데 그 지진이 있어가지고 뭐 스카탑이 기울었다 했는데 함성 교수부터 해가지고 쭉 전문가들 조사해보니까 9월달에 그게 아니고 또불꾼들이 그 해가지고 삐끗하게 했는지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보수당을 끓여가지고 1966년 10월달에 10월 13일에 이제 보수를 한다고 해가 쭉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그때 그 좀 장비가 있나 뭐 전봇대를 가지고 전봇대가 나무 전봇대 쓰는 거로가 한 5-6개 가다 올리다가 뭐 떨어지다 그 2점 탑진도 깨고 그래 난리진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1906년 10월 13일 날 올리니까 2점 탑승해서 국보 126호 석굴암 사리 장흥부 일체 요게 나왔어요. 그게 17가지인가 쭉 지목하고 뭐 사리암하고 사리사리기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6-6호 요게 무기정강다입니다. 그게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국사가 김덕왕 때 751년에 중수 또는 중번 또는 설립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했으니까 750년 한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770년에 일본에는 백만탑 다란이라고 백만탑 다란이라고 이게 저가 있어요. 그건 확실해. 710년. 이게 이때까지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했는데 이거 나타나니까 인정 못하겠다. 와, 750년 했는데 이거 사실 탑을 내도 그래. 그런 거는 내가 뭐 한 100시간, 200시간 내 공부했지만 봐도 안 나오는데 내 생각도 그래. 이게 지금 불교사가 751년에 중창도는 김대성이가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드는 절이 불구사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드는 절이 석굴암이거든. 현세와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김대성이가 만들었는데 그때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뒤에 국가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해공한테 774년에 이게 완공돼요. 774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절로 만든다 치자. 오늘 뭐 부모사를 지금 만든다 치자 절로. 딱 만드는 순간에 답을 만들고 그것도 아니고 뭐 만들긴 만들지 완공이 안 되고 이게 언제 됐는지 모르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뭐 알말로 역적 소리 들은가 모르지만 내가 봐도 그래. 752년에 불구사하고 석굴암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 완공된 건 24년 후에 714년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석가탑, 다보탑도 이 사이에 빠른 늦어도 714년에 다 완공하고 또 완공할 때 이런 거 다 그 사이에 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말을 안 나가. 775년 또는 그 아니랄게 앞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고려시대 때 석가탑 등 중수기가 나오는데 다시 수리 보수하면 크게 보면 훨씬 이 앞에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몇 년도에 요거를 인쇄했다 그게 안 나와. 아까 서나 뭐 면전에 뭐 직지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강기 그걸 갖다 가능한 기록이거든. 강기가 지금 강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예, 중국은 그러고 더 중요한 게 요게 지금 751년에 그리 했다 하지만은 중국은 왜 저거 했다 했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무구정강 대단원이죠. 무구정강 이거는 좀 알아가야 됩니다. 무구정강 대단원이 갱인데 요 무구정강 대단원이 갱에 보면 조금 내려놨어. 무구정강 대단원이 갱에 보면 무주 자체죠. 무주 자체라고 중국에서 유일무이한 천자, 척천무가
집권하던 시절에 쓰던 무주체가 있어요. 무주체가 8자가 무주 그 척전부가 자기가 딱 저기 하면서 이걸로 쓰라 해가지고 무주 자체라고 508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 508자 포함되는 게 여기 무궁무진한 대단히 8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8자나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중국 사람은 야 우리나라 글씨 쓰는 게 인가 우리나라 스님 써가가 너한테 뭐 보관한 게다. 중국 애들 이리 이야기하고 그건 나중에 반론을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아이가 그런 이유가 무주지자가 무서워요. 땅 지자라 그뭐 무주 척전부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 토자 위에 물숫자 위에 매산자 이게 땅 지자다. 척전부가 지는 이렇게 써라 이래가 이런 글자로 508자를 했는데 척전부가 저기 행기 690년에 저기 해가지고 15년간 했는데 704년에 죽으면서 끝났거든. 그러고 나서 앞에 저 아들 중종하고 예종하고 자르고 지가 왕이 됐는데 척전부가 죽고 나서 제 아들 중종이 다시 보게 해가지고 이 글자 쓰지 마라 해가 그 뒤는 안 썼어. 그래서 중국 애들은 가면 이 시대에 우리가 행구를 우리 스님이 가봐서 또 공안 행기다. 봐라. 우리가 쓰던 무주 자체도 아니나. 그런 게 우리게 맞다. 중국 사람도 이 시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냐 하면 우리 지금 한국의 K-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요새 하면 물론 뭐 그때하고는 시대가 다르죠. 지금 TV들 세계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다 춤도 따라 비우고 뭐 음식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무구정강 대단하니 여기에 지금 번역이 된 게 704년에 척전부 죽는 해에 번역됐거든.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 경전이 706년에 들어갔습니다. 706년에 들어간 지 됐는데 중국에서 그 하고 그에도 자주 하고 상성도 오고 가고 뭐 이래 하니까 그때 중국에서 쓰던 글자는 한국에서도 썼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고 너가 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종이 그게 저 함사 스탑에 발견된 백지 북서편 그 종이랑 똑같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땅나무 종이지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당나라 이재민 시대는 인간 세자를 안 써가지고 간세 보살을 간자재 보살을 쓰듯이 비자가 있거든요. 황제 이름 들어가는 글자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척전부가 이름이 무조거든. 이칠조 무조인데 조자 쓰면 안 돼. 그래서 무자는 뭐 무시무하고 쓰면 안 되는 게 무자 뭐 지만 무시가 아니고 다 있으니까 조자 이름만 쓰면 안 돼. 이래 갖다 비라 거거든. 그 시대 있으면 뭐가 날아가 이거는. 그런데 무구정강 나라인에 이 조자가 있어. 그래 뭐 어느 나라에서 이 쓰다가 뭐가 날아가 너 쓴 게 맞냐? 이거 종에도 보니까 우리 요 딱종이 너 우리나라 딱종이지 여기 맞나? 우리 이제 그래가 반론 제시하지.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구정 대다단에는 우리나라는 751년에 이 뭐 했다 이래 하는데 정확한 강행 연대가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인정 못하고 있다. 일본은 770년에 제가 목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100만 탑 다른이 여기 최고 오래된 기다. 중국 놈은 요걸 우리끼리 안 받고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무구정강 대단한의 갱은 704년에 척축 정확하게 도하라고 성경 미타산하고 법장 우리 신수 법장 현숙 스님하고 같이 이제 번역한 704년에 번역한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무구정강 대단한 갱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은 뭐 간단해요. 급비라전다라 하는 얘도 바라문이 부처를 안 믿죠. 쭉 가다 보니까 간상쟁이가 당신 7일 안에 죽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그 경전 짧아요. 그 경전 그게 소재지가 기수 그것도 오는 나이고 가빌라성 부처님 그 고향 그게 이제 가빌라성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기가 그 급비라전다라 하는 그 외도 비군 예고 바라문이 7일 안에 죽다 보니까 아이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구단 비구 부처님이 잘한다 해가지고 그 가니까 사람들 파이가 슬퍼 듣고 있는데 자기는 뭐 명함도 못 내고 컬렉션이라 그 수집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 청구하고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 뭐 8,000생을 안다겠나 딱 보니까